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프로젝트인 내 심장은 건강할까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페이지는 54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6가지 단계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네 번째 단계인 데이터 쪼개기 단계는 생략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정의입니다. 심장과 관련된 질병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환자의 건강 정보를 분석해서 심장마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 문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케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케글에 접속하셔서 하트 디지즈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이와 같은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데이터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렌지3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파일 블록을 눌러서 명령어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들 중에서 하트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안에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환자의 나이, 성별, 통증 유형, 혈압, 콜레스테롤과 같은 건강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속성들 중에서 몇 가지 데이터는 속성의 타입과 역할을 변경해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성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자면 0, 남자는 1이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에 속하게 되겠죠. 이와 유사한 데이터들을 모두 카테고리컬, 범주형 데이터로 바꿔볼 거고요. 화면에 표시된 초록색 글자들 속성들은 전부 다 카테고리컬, 범주형 데이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속성 데이터에 대해서는 56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선생님이 제공한 데이터셋에는 일련 번호 데이터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속성들 중에서 아웃풋, 즉 심장마비인지 아닌지, 자, 0이면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고요. 1이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범주형 데이터가 바로 종속 변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데이터의 역할을 타겟 데이터로 바꿔주어야 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표현해 볼 텐데요. 우리는 오늘은 박스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명령어들 중에 박스플롯을 클릭해서 파일과 연결시켜 볼 거고요. 박스플롯을 더블 클릭해서 그래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나이 속성을 심장마비 가능성 그룹으로 나누어서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AG를 클릭하고 아래에서 아웃풋을 클릭해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내지는데요. 자, 맨 위에 1. 자, 아웃풋이 1일 경우, 즉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되어지고요. 반대로 0.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낮은 경우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나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 플롯을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 교재 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교재에 보시면 각각 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영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읽어볼 거고요. 첫 번째 과제를 드릴 텐데요. 최대 심박수를 심장마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심장마비 가능성이 0인 사람들, 즉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의 심박수 데이터를 분석해 볼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평균값, 표준편차, 1분위수, 중앙값, 3분위수 이렇게 5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그 내용을 구글 클래스룸에 비공개 댓글로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나이를 심장마비 가능성으로
그룹화하여 나눈 결과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그 차이가 두드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위주로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면 좋겠죠. 자,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맨 위에서 rank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이 rank 명령어를 파일과 연결해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어떤 데이터 속성이 좀 더 인공지능이 분류를 할 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값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아무래도 클수록 좀 더 유익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유익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탈륨 스트레스 검사 결과 또는 운동으로 인한 협심증,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심장 관련 질병이 있는 환자일지 아닐지를 예측하는데 가장 유익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시각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치,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데이터들을 없애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 모든 데이터들을 다 사용해서 학습시키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개의 학습 모델을 선택해 볼 텐데요. 자, 보이는 것처럼 로지스틱 회귀, 그리고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나머지 2개는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것과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고 조금 이따가 제시해드리는 과제까지 한번 해결해 볼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코드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명령어들 중에서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 볼 거고요. 뉴럴 네트워크도 클릭할 거고 나이브 베이즈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 인공지능 모델들을 파일과 모두 동시에 연결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모델에 대한 성능을 평가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테스트 앤 스코어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내가 어떤 테스트 데이터를 굳이 특별하게 연결해 주지 않더라도 이 학습할 데이터들 내에서 교차 검증이나 랜덤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평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교차 검증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63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명령어들 중에서 테스트 앤 스코어를 클릭해 주시고 이 각각의 인공지능 모델들을 테스트 앤 스코어에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앤 스코어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여기에 우리가 파일 명령어를 함께 추가로 연결해 주어야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연결한 다음 테스트 앤 스코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성능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데이터는 AUC 데이터나 CA 데이터인데요. 자,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자, 먼저 AUC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rea Under Curve라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자, 맞은 데이터와 틀린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좌표상의 곡선 형태로 표현하고 그 아래에 있는 영역을 수치화한 결과를 AUC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곡선 아래 면적이 넓을수록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AUC 값이 1에 가장 가까운 인공지능 모델인 나이브 베이즈가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evaluate에서 ROC analysis를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고요. 테스트 앤 스코어와 연결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커브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 아래에 있는 면적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면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더 우수한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A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해서 혼잡 행렬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오렌지3에서도 살펴볼 텐데요. 자,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true positive, positive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도 positive인 경우, 우리 지금 심장마비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심장마비가 걸릴 확률이 낮은 환자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도 낮은 환자였다라고 하면 true positive에 플러스 1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인공지능이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도 높다라고 보여지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true negative 라고 해서 플러스 1 시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경우의 수들 중에서 정답을 맞춘 확률이 바로 CA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치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A 값도 확인해 보시면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이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오렌지3에서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해서 혼동 행렬 명령어를 사용하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컨퓨전 매트릭스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보이는 것과 같이 혼동 행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06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자, 인공지능이 심장병 걸릴 확률이 낮다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도 낮은 환자인 경우가 106개 데이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여기 32라고 써 있는 부분은 자, 실제로는 인공지능이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낮다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32건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서 로지스틱 회귀 말고 뉴럴 네트워크랑 나이브 베이즈 모델로 분석했을 때의 결과값도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과제가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즈로 분석했을 때 이 CA 값을 실제로 계산식으로 작성해보고 이 결과값을 직접 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CA와 관련된 공식은 보이는 것과 같으니까 참고해서 작성하시고 비공개 댓글로 똑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2가지를 비공개 댓글로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렌지3 최종 코드 전체를 캡처해서 파일 첨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요.